네, 황교안 전 총리가 세월호 수사에서 외압을 했다라는 구체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드러났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오늘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 2, 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라는 건데요. 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면서 충돌했다라는 겁니다. 이 뉴스는 이제 몇 차례 저희도 전달해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이름, 직책들이 이제 등장을 하네요. 예, 네. 특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거든요. 해경 1, 2, 3정,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도착했던, 그런데 이제 탈출 방송을 했다고 처음엔 거짓말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안 했던 그 해경 1, 2, 3정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광주지검에서는 적용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걸 박근혜 정부에서는 막았다는 거죠. 네, 계속 윗선에서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면 정부 책임이 되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게 단순한 해상 교통사고다. 교통사고인데 무슨 정부 책임이 있느냐라고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아니라 해경이 업무상의 과실치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정부 책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네. 끝까지 막으려고 했고 그 정황이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방해했는지가 네. 이름까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오기 시작한 거네요. 네. 이게 몇 번 다뤄졌었어요. 그러니까 특검 때는 여기까지 가지를 못했고 당시 포커스가 이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였기 때문에 용량이 거기 총 집중됐었고 이게 이제 특수본 그 이후 이어받은 특수본 때도 이 문제를 들여다본다고 했지만 실제로 황교안 총리나 수사를 안 했죠. 네, 핵심 당사자 부르지 않고 수사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대행 체제였으니까요. 대행 체제였고 네. 여권 넘버원의 주자, 잠재적인 주자로 여겨졌었고 부담이 됐었겠죠. 여하간 특수본에서도 특검에서도 이 부분은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는데 이 사안을 오래 추적했던 한겨레에서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추가 특종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검찰청법 위반일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건 원래 이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압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압박을 당했던 왜냐하면 결국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박근혜 정부의 뜻을 거스리고 일선 지검에서 이걸 적용을 했거든요. 예, 그렇죠. 업무상 과실치사로 적용을 해버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좌천되지 않았나요? 네, 인사보복을 당했습니다. 인사보복 당했다는 이야기는 과거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 외의 사람들도 어떻게 됐는지가 이번 보도에 나와 있는데 변찬우 광주지검장이 좌천됐다라는 이야기는 과거에도 전해드렸는데 이분은 아예 검사 옷을 벗었죠.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그 해에 옷을 벗었어요. 예. 아, 그 다음 해입니다. 다음인가요? 예. 2015년에요. 잘못했군요, 제가. 예.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도 서울고검으로 밀려났다가 검찰을 떠났다라고 하고요. 떠났고. 예. 조은석 형사부장도 결국은 좌천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전보됐다가 어디로 밀려났다 이런 얘기가 이제 떠돌기만 하다가 구체적 이름과 보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이 사안은 다시 수사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도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올해에만 35억 원 썼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네. 그런데 예산을 관리하는 박근혜 정부의 총무비서관이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이 쓴 게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과 비서실장 이하 직원들이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총리실에서 반발했는데 황 대행이 쓴 일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원의 돈이 나갔는데 썼다는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또 다른 갈래의 뉴스는 뭐 청와대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일종의 보너스 형식으로 덤으로 얹어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단 총리실에 썼다 아니다 이런 뉴스가 있는 걸로 보아
특수활동비는 실제로 뭐 관련 서류를 제대로 다 남기질 않으니까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돈을 누가 썼다고 해야 할까? 그래야 탈이 안 날까? 그런 고심의 흔적이 있어요. 총리실에서 썼다라고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뉴스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리실에 있는 특수활동비를 쓰지 왜 청와대 걸 땡겨 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뭐랄까요? 누가 썼다고 하지? 이런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총무비서관은 이제 격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살림을 사는 거죠. 네, 자기가 직접 집행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집행한 쪽은 누구냐. 제가 알기로는 이 돈은 민정이 장악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다 쓴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민정 쪽에서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당시 분위기를 다시 되돌려 생각해 보면 현재 판결을 본인들이 이기고 대통령 복귀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라고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저희도 그런 징후들을 얘기했었고.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기준으로 가장 긴급한 게 뭐냐. 그때 기준으로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거는 헌재 판결을 이기기 위한 모든 활동이란 말이죠. 특수활동비가 예를 들어서 소위 태극기 집회나 가짜뉴스 이런 활동과 어차피 아무도 모르게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인데 이런 활동과 관련된 곳에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았을까? 어차피 이길 헌재 판결인데 당시 청와대 내부 분위기로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나?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문서도 남지 않은 자금을 그런 조사를 지금 이 시점에 박하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여간 찜찜한 뉴스로 남지 않겠는가? 네, 하루 5천만 원씩 썼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많이 쓴 겁니다. 70일 동안 35억이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5천만 원. 예. 토요일 직원들 수당을 줬다고 하더라도 35억으로는 굉장히 많은 돈이어서요. 의문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명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제대로 조사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 그리고 그 조사를 박하게 계속할 수 있을까? 민정.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사안 관련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 정장, 123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호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게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 이런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대검 관계자들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은 안 된다는 김주현 국장과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여러 차례 충돌했고 대검 수뇌부도 이걸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겨레가 여러 달에 걸쳐 관련 당사자들에게 확인을 한 결과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니까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의 김주현 검찰국장, 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을 했습니다. 또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대학 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 현재 서울 남부지검장인데요. 이 김진모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대검이나 해당 지검에 지시하고 조정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면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른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맞섰던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보복 인사를 당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 마지막 해인 2015년 검찰 인사를 했는데 자신의 뜻을 거스른 검사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보복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 검사들을 떠올리지만 세월호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장과 검사들도 그 못지않게 당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현장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변찬호 광주지검장은 2015년 2월 인사에서 후배 기수 차례인 대검 강력부장으로 날아갔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주현 당시 검찰국장이 고검장급인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한 것과는 완전히 대비가 됐고요. 변 전 지검장은 결국 그해 12월 검사 옷을 벗었습니다. 대검 수사기획관 그리고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던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도 서울 고검으로 밀려났다가 검찰을 떠났습니다. 강경파로 낙인 찍힌 윤대진 형사 2부장은 그 인사 이후 저는 이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3년 넘게 지방을 전전하고 있다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를 했거든요. 지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비참한 것인가? 예, 어떤 의도로 쓴 표현인 줄은 알겠는데요. 이런 표현도 이제는 좀 쓰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뭐 지역 지방에 사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무슨 그런 거 절대 이렇게 좀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조은석 형사부장 있지 않습니까? 동기가 있던 청주지검장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예, 철저하게 보복 인사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 그 외의 사람들도 어떻게 됐는지가 이번 보도에 나와 있는데 변찬우 광주지검장이 자천됐다라는 이야기는 과거에 전해드렸는데 이분은 아예 검사 옷을 벗었죠.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그 해에 옷을 벗었어요. 예. 그 다음 해입니다. 다음인가요? 예. 2015년에요. 잘못했군요, 제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도 서울 고검으로 밀려났다가 검찰을 떠났다라고 하고요. 떠났고. 예. 조은석 형사부장도 결국은 좌천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전보됐다가 어디로 밀려났다 이런 얘기가 이제 떠돌기만 하다가 구체적 이름과 보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이 사안은 다시 수사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도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올해에만 35억 원 썼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네. 그런데 예산을 관리하는 박근혜 정부의 총무비서관이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이 쓴 게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 그걸 박근혜 정부 예산을 막았다는 거죠. 네, 계속 윗선에서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면 정부 책임이 되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게 단순한 해상 교통사고다. 교통사고인데 무슨 정부 책임이 있느냐라고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아니라 해경이 업무상의 과실치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정부 책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끝까지 막으려고 했고 그 정황이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방해했는지가 이름까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오기 시작한 거네요. 이게 몇 번 다뤄졌었어요. 그러니까 특검 때는 여기까지 가지를 못했고 당시 포커스가 이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였기 때문에 용량이 거기 총집중됐었고 이게 이제 특수본 그 이후 이어가는 특수본 때도 이 문제를 들여다본다고 했지만 실제로 황교안 총리나 수사를 안 했죠. 네, 핵심 당사자 부르지 않고 수사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대행 체제였으니까요. 대행 체제였고 여권 넘버원의 주자, 잠재적인 주자로 여겨졌었고 부담이 됐었겠죠. 여하간 특수본에서도 특검에서도 이 부분은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는데 이 사안을 오래 추적했던 한겨레에서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추가 특종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검찰청법 위반일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건 원래 이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압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압박을 당했던 왜냐하면 결국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박근혜 정부의 뜻을 거스리고 일선지검에서 이걸 적용을 했거든요. 예, 그렇죠. 법무상 과실치사로 적용을 해버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좌천되지 않았나요? 네, 인사보복을 당했습니다. 인사보복 당했다는 이야기는 과거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황교안 전 총리가 세월호 수사에서 외압을 했다라는 구체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드러났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오늘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 2, 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라는 건데요. 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면서 충돌했다라는 겁니다. 이 뉴스는 이제 몇 차례 저희도 전달해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이름, 직책들이 이제 등장을 하네요. 예, 네. 특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거든요. 해경 1, 2, 3정,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도착했던, 그런데 이제 탈출 방송을 했다고 처음엔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안 했던 그 해경 1, 2, 3정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광주지검에서는 적용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거 뭔가 비서실장 이하 직원들이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총리실에서 반발했는데 황대행이 쓴 일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원의 돈이 나갔는데 썼다는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또 다른 갈래의 뉴스는 뭐 청와대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일종의 보너스 형식으로 덤으로 얹어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단 총리실에 썼다 아니다 이런 뉴스가 있는 걸로 보아 특수활동비는 실제로 뭐 관련 서류를 제대로 다 남기질 않으니까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돈을 누가 썼다고 해야 할까? 그래야 탈이 안 날까? 그런 고심의 흔적이 있어요. 총리실에서 썼다라고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뉴스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리실에 있는 특수활동비를 쓰지 왜 청와대 걸 땡겨 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뭐랄까요? 누가 썼다고 하지? 이런 고심